안녕하세요. 제가 또 이제 새롭게 방송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계속 2년이 훨씬 넘게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도 이제 방송이 계정이 삭제가 돼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되나? 지금 이 강의하는 게 터닝 포인트인데, 그 터닝 포인트 할 그 지점을 알아야 되는데, 터닝 포인트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뿌리로 가야 되는데, 그 뿌리가 어디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공부? 어학 공부요. 중국어를 공부해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심도 있게 공부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다 봐야지. 사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사실 소남자 선생님을 만나고 그 책을 가지고 근문식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그것을 도저히 어떻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 이걸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반만년 전에 과연 사회제도가 어떠했느냐, 사회제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엄청나게 틀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단지 모계사회를 부계사회로 봤기 때문에 엄청난 오류가 생긴 거였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계속 공부하면서를 보게 되었지만은, 시경을 자주 참고를 하게 됩니다. 시경은 그때 유행했던 노래를 적어놓은 글입니다. 지금 흔히 말하면 유행가죠. 그래서 유행가는 게 뭡니까? 유행가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시대에 횡행했던 말, 또 그 사이의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자세히 적어놓은 글이죠. 노래죠, 노래. 자, 노래를 적어놓은 게 시경입니다. 자, 시경을 보면 그때 그 시간이 무슨 시대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단지 어떤 관념에, 어떤 생각에 그것을 박혀가지고 생각에 빠지지 못하고 하나에 몰두해가지고 봤을 때는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돌아가는 거 이치,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되니까 그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실 2년 2개월 동안 제가 한 강의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거의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자, 반만년 전에 문철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공부한 사람도 별로 없고요. 사실 근무신고, 그러니까 그때 반만년에 문철을 공부했어도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알아야지 그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한 게 의심이 많다 보니까 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공부해서 한 2, 3년 정도 유교, 불교, 기독교 그 노로맹자 중용 이것을 공부할 때는, 유학을 공부할 때는 그때 꽂혀가지고 또 몇 년간 아마 도서관에 있는 그 사사삼경에 대한 여러 학자들이 쓴 책을 수십 권 내지 수백 권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기독교도 역시 그렇게, 자, 불교도 역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맥을 잡으려고 했죠. 우선 이제
그것을 맥을 잡기 전에 우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견지에서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아무리 주역책을 20대 때 30대 계속 봤어도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증산사상을 접하면서 주역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금씩 또 서점에 가가지고 또 외국어로 된 주역책도 보기도 하고 하면서 또 주역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됐죠. 아, 그래? 그래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역사적 맥을 그냥 고조선의 역사를 딱 공부해 보니까 조선 다음에 한이란 유신 왕조가 있었고, 자 모계제에서 부계제로 바꾸는 그런 한이란 유신 왕조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복벽 조선이, 그러니까 조선 있고 한이 있고 다시 조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 그것도 평행 이동한 것처럼 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한이 있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진 고종 때 이름을 진 거기서 제자에서 민자를 놓은 거죠. 제자를 빼고 제국이라고 정통하면은 세상을 다 통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백성도 아무나 먹고 살게 하지도 못하고 자기 속만 챙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죄를 붙이면 자기는 제국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 유생들이에요. 그 4대 부리들이죠. 유생들은 그렇게 허무맹랑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518년 동안 계속 중국만 빨다가 명이죠. 명만 빨다가 그러니까 우리 사실 그 조선시대에서 내려온 우리 역사서가 굉장히 중국에서의 그런 역사 활동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것도 중기 때 수수령을 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 없애버렸죠. 왜? 명을 빠는데 장애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씨 조선이 과연 이것이 인간들인가? 제대로 된 정신 베낀 인간들인가? 내 조상의 그 뿌리 완전 잊어버리고 부평초처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힘만 세가지고 남의 약탈하고 하던 수렵하고 약탈하던 그런 족속에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사는 것인가? 그것이 자기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단지 그랬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지금 자기네 정권, 지금 주사파들 얘네들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별 쇼를 다 부리죠. 쇼도 진짜 아주 유치한 쇼를 많이 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역사의식.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이제 현대 문명의 역사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전 세계로 이동하면서 뿌리를 다 내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시 한반도로 모여듭니다. 지금 많이 그런 기세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상도 다른 나라도 다른 앞에 곧 닥칠 가을 세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붙잡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바로 생문방, 즉 사람을 살리게 하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오냐?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몸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했습니까?
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몸이 만들어지는가? 자, 이제 몸을 만들어지는데 이때까지 생각, 관념, 어떤 종교 이런 건 다 버려야 됩니다. 특히 유불성, 절에 다닌다고 부처에 매달리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예수에 매달리고, 이런 건 다 인종청소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뭐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전 처음부터 터닝 포인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얘기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역사 얘기부터 들어갔죠. 따고 피직스 들어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급하게 돌아가니까 그때가 뭐였죠? 자, 10월 달에 뭐가 있었죠? 무한에서 폐렴, 무한 폐렴이 무한을 창궐하기 시작했죠. 아, 이거구나. 이제 이어서 이것이 몇 년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사람이 악에 바치면 죽을 때까지 악으로서 승부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상이 어떻습니까? 자, 문재인 같은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해방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피운 게 문재인 때 꽃을 피운 거죠. 꽃을 피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면 꽃이 집니다. 이제 여기서 올해부터 꽃이 집니다. 질 때 아주 깨끗하게 지겠습니까? 아니죠. 자, 근데 우리 봄에 보세요. 봄에 목련이 굉장히 예뻐요. 먼저 잎부터 나지 않습니까? 목련이 너무 예뻐요. 근데 질 때 굉장히 더럽게 집니다. 그러니까 목련을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련 꽃은 예쁘죠. 목련이 질 때 그 더러움, 처참함, 그것은 별로 목련이 그 아름다운 꽃마저 퇴색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급박하게 지는 겁니다. 질 때는 급하게 질 때 이제 문재인이 그런 운명에 처할 겁니다. 처합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는 근데 절대 자기 혼자 죽는 그런 종자들이 아니에요. 물귀신 같아요. 물귀신 같고,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일 겁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자, 중국 무안에 살던 중국인들을 자꾸만 다른 이 폐렴에 횡행할 때, 널리 번창할 때 다른 나라는 중국인 입국을 다 금지했는데 우리는 중국인 입국을 허용을 했습니다. 왜? 그것을 자기 이때까지 정치한 거에 대한 아주 자기의 그 허물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코로나 장사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일을 또 벌이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벌립니다. 자, 증산 선생이 하신 말, 지금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 자, 하늘이 누굽니까? 인내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습니다.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이여 인간, 나머지 인간이라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늘이 하는 겁니다. 하늘의 어떤 기운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일을 다 하고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일을 정성대로 다 하고 그리고 하늘의 명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계속 얘네들 계속 조작을 해요. 조작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그건 하늘의 엄청난 큰 심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덕분에
덕분에라고 또 때문에라고 더 낫겠죠. 많은 사람들이 더 가게 되는 겁니다. 속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지하철 탈 때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했을 때 그 기운을 보죠. 그런데 기운이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요새 언제 한번 외국 사람을 보여서 기운이 참 깨끗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중국 놈은 걔는 사람이 아니고 참 깨끗한 걸 느꼈습니다. 아, 저런 기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사람은 우리 흔히 무술을 많이 한 사람은 우리 무협영화 많이 보면 살기를 느낀다, 생기가 있다, 뭐 이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거나 무술을 하게 되면 어떤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 기운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자, 요새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낮에는 무더운데 밤에는 바람이 선선해요. 그 왜 그러죠? 이전까지 없던 일들이 벌어져요. 아, 이제 바뀐다는 얘기를 이 기온에서, 날씨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할 시점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뀌면 바뀌어?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바뀌면 자기 자신이 몸도 바뀌어야지 몸이 성해집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이 기운이 바뀌는 것을 모두 알아차려도 이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운이 바뀌어지면 사람 머리가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지고 완전 광기에 쌓이게 되죠. 광기에 휘말려져. 그래서 사람 죽이는 공사. 하늘이, 자, 지금은 악의 세력이 팽배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고 우리만 살 수 있을까? 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천지에서 내려치는 일들이 곧 벌어지겠구나. 그 일은 누가 합니까? 바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인존시대, 가을로 넘어가는 인존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늘 노릇하고 땅 노릇하고 사람 노릇도 하는 그런 인존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시간을 알고 해야 됩니다. 알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 못하죠. 왜? 모르니까. 어떻게? 제가 여기서 계속 몸을 만들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몸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사람들 기운이 맑아져요. 기운이 맑아져야지 됩니다. 기운이 더러우면은 자, 열의 아홉은 기운이 다 더러워요. 왜요? 그 선천에 그 악한 기운, 상극이 팽배했던 이 선천의 관념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다시 근데 새로워진다, 이거 다시바란 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회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워져야지 천국에 이른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진다는 거 뭡니까? 앞으로 오는 가을 기운을 몸에 담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맑아져야 돼. 여기 오신 분들, 또 여기에서 이제 있는 분들 얼굴이 다 맑아집니다. 어느 순간에 처음에 갔을 때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급히 말을 못해. 되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돼야지. 한순간에 마음을 잘못 먹고 먹는 걸 잘못 먹으면 술, 담배하고 계집질하거나 또 남자를 편력을 하게 되면 기운이 또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진짜 살얼음 걷듯이 조심배사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도 딴짓을 한다? 절대 맞습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 헛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있는 자료 가지고 어떻게 받느냐. 자, 이렇게 있는 고조선 역사의 그 문자를 보고 해석을 했을 때, 이때까지 종교가 유불선 기독교, 이슬람교, 그 여타 종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쳤는가, 얼마나 사기를 쳤는가, 그 자체가 눈에 확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게 되면 그럼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새로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법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태울 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럼 정답이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태울 줄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큰 고통과 시련이 밀려옵니다. 자, 시련과 고통을 이렇게 밀려드는 것은 내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을 빼내는 겁니다. 나쁜 기운을 빼낼 때 그냥 빼지겠습니까? 엄청난 몸에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을 견뎌낼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오시면은 그 고통을 견뎌내게끔, 이겨내길 수 있게끔 몸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자꾸만 이제 지금 한 1년 넘게 오신 분에 대해서 자꾸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맨 처음 오실 때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 정상인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분이 어떤 마음자리에 응하기 때문에, 어떤 기운들이 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심 없이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는 그 자체죠. 그러면서 사람이 몸이 좋아지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근데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쫌생이가 돼요, 사실. 근데 몸이 아파서 대인이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을 어떤 방법으로서 어떤 것을 취하겠지만은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깨어날 때, 무엇을 공부하면은 우선 마음이 깨입니다. 마음이 깨이면 영이 열려요. 영이 열리면 몸이 좋아지죠. 어떤 지독한 병도, 심지어 암도 치료가 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치료를 하게 된 거죠. 하여튼 제가 이때까지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몸이 맑아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맑아지면 되는 겁니다. 자, 맑아지는데 뭐가 전제 조건이냐? 깨끗한 마음자리. 자, 증산 선생이 하신 말, 나는 사람의 그 마음자리만 볼 뿐이다. 무엇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자리가, 근데 역사 뿌리를 제대로 모르면은 이게 마음자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다른 애한테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수행도 많이 해도 역사의식이 제대로 뿌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허해요. 왠지 모르게 허해요. 그리고 망상을 많이 합니다. 망상을 깨야 돼요. 자, 특히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이 환자들이 막 헛된 것들이, 헛것이 많이 보이고 망상이 떠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왜 망상이 떠오릅니까? 왜? 자, 망상이 온 것은 오장육부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고쳐야 돼요.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장육부가 다 망가진 상태면 정신병이 오면 오장육부가 다 망가져요. 자, 이것을 치료할 때 뭘로 치료하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기운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막힌 혀를 뚫어주면서 이렇게 수련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세상 전체는 전부 다 정신병 환자들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그 혈자리, 지구의 혈자리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자,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알고는 있습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이 어디엔 계실 건가,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절대 당군 빠는 애들 말한 게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단 하나 당군에 빠져가서 그 말 자체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허망하게 만들어 버리죠. 당군은 누구죠? 요와 같은 때 고조선이 건국됐다. 요와 같은 때가 누구였습니까? 순임금이에요. 요임금 때 세 번째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순임금이고, 순임금이 요 다음에 이제 순이 집권을 하게 되고 한이란 나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부기제로. 자,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토요일 반에 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근문신고에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화폐집을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일반적인 얘기. 그냥 지금 우리가 현재 생활 자체의 말 속에 고조선의 역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연결됐고, 그때 그 당시에 쓰던 말들이 왜 지금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데 왜 그를 모를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번에 그도 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화는 계속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적응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광고를 안 합니다. 왜? 그분들은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좋아지고 또 그분들한테 또 다르게 또 이제 몸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일반 처음 오시는 분에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반드시 이게 뭐지? 의문점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의문점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이 월화에 오시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과연 어떻게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아시고 싶은 분은 월화에 와서 같이 수업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몸이 만들어지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내 주위를 보는 눈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관대해지지 않으면 공부 헛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는 제가 준비한 강의 좀 준비하겠습니다. 자, 터닝 포인트 하는 시점에서 터닝 포인트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까지 한 방송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다음에 앞에 강의했던 내용을 좀 보세요 하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 없으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이때까지 고조선 맥을 딱 짚는 이야기를 조금씩 같이 할 때 몇 분 정도라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반환점이에요. 전환점이에요. 자, 사실 제가 고조선 역사 강의하고 어떤 종교사에서 얘기했던 것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반박하는 댓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터닝 포인트 하니까 반박하는 글이 없더라고요. 이제 터닝 포인트 한다는 그 자체를 명확히 이야기하는 책으로, 이 세상 자체가 제도가 사회제도, 사회환경, 기후환경이 전부 다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면 터닝 포인트 하는데 어떻게 하냐? 몸과 마음도 역시 터닝 포인트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뭐냐? 터닝 포인트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내장이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안 되면 아주 끔찍합니다. 그 오늘 일들을 알면은 끔찍해요. 그냥 우리가 옛말에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죽어도 곱게 죽어야 된다고요. 곱게 죽어야 돼요. 곱게 죽으면 운이 좋다면 어떤 기운에 의해 가지고 다시 살아도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이 터져버리면 이건 살 가능성이 단 0.00001%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자, 나중에 어떤 분이 백신에 대해서 이제 또 백신을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뭐 그것은 자기 판단에 맞겠지만, 자, 그럼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백신의 부작용, 백신을 맞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한 대통령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백신에 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는 고심할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도 한 10사람한테, 표본 10사람한테 이제 맛있는 사탕을 준대. 여기서 한 7명 정도 죽이려고 할 때, 7명 죽이려고 할 때, 그 사탕 속에 독을 다 넣어가지고 주면은 다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맘먹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할 때는 사탕 하나만 독을 넣고 9개는 정상적인 사탕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 먹고 죽었다? 확률이 이거밖에 안 되네. 그래서 뒤에 사람도 별로 의심하지 않고 또 그 사탕을 받아 먹습니다. 그럼 또 죽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사람을 죽이게끔 하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백신의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어학을 취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흥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다른 언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자체가 바로 이것이 천지의 소리구나. 그리고 그 천지의 소리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영어든 중국어든 우리말이건 간에 그것을 근데 이 말에 우리 그 말로 할 때 그 기응,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거 이 자체가 모카 톰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기운 가지고 쓰면은 어떤 기운을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어떤 기운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유행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터닝 포인트,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점에서 터닝 포인트 하지 않으면 터닝 포인트가 쉽게 그냥 반환점이 돌지? 이게 아니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자리 쉽게 안 바뀝니다. 흔히 이런 말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은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은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은 결정되어 있다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10사람에 9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떻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모든 사람은 다 죽죠. 죽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속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청소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자신이 몸이 다시 갱생하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그것을
여러 여타 종교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선천의 어떤 관념과 생각으로 나온 종교는 다 헛방이에요. 단지 그것은 뭐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얘기하고 있나? 증산 선생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 사상에 매료돼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죠. 자, 근데 증산 사상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원시 반분이에요. 해원, 상생, 보원 이렇게 되는데 원시 반분하는데 그 근본 자리로 들어가는 걸 모르면은 근본 자리로 들어가는 자리를 모르면은 모든 공부가 헛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자로 나타난 고조선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자, 모든 종교상에 다 하나님 찾아요. 그 하나, 자, 불교에서는 미륵존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유교에서는 대상이 다 똑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아빠를 칭해도 뭐 영어에서 father,父亲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언어는 다르듯이 그 종교상이 다르지만 그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염제신노시 그분인 걸 알았으면서 왜 숨겼습니까? 중국 놈들 화족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어버리고 제국을 하나님 위치에 올리려고 발악을 했죠. 누가? 제국의 아들인 우가. 그게 바로 제우스예요. 자, 그런 역사적 사실 이하고 다 풀어질 때 이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단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조물주의 하나님이 아니면 조물주 없습니다. 우리는 화생되었을 뿐입니다. 화생론이에요. 격변 이론이라고 하죠.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태어났다. 이 격변을 1960년대 이런 뭐 진화론이나 창론이 왈가불가하다 이런 데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격변 이론. 어느 날 어느 시 갑자기 생겼다. 그것이 동양에는 화생론이라고 합니다. 화생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체를 이야기하려면 제가 이제 이야기해도 단지 고조선사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터닝 포인트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터닝 포인트는 얘기하면 동양 사상 전반, 동양 사상, 서양 사상 전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알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듣고 또 나름대로 또 재해석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고조선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우리 누굽니까? 우리 조상이 그 DNA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바로 우리죠.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들에서는 새 사람들에게 알게 된다. 우리는 항상 쪼그라져 있었어요. 자, 우리 한창 이조 시대를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를 많이 하죠. 드라마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런 아름다운 조선을 침탈한 일본은 나쁜 나라. 아주 미개한 나라로까지 이야기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공부하다 보면 참 조선은 진짜 약 같은 나라였습니다. 자, 그렇게 미개한 나라, 그런 미개한 나라를 개화시킨 게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은 참 고마운 나라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 봐도 친일파에서 매도한 이 주사파들이 거기서부터 사기친 거죠.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이래야 된다,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내면에 왜 일본이 우리를 와서 서양 세력에 넘어갈 그때 우리를 그렇게 건져 주었을까 하는 것은 일본도 역시 진시황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이 우리
반도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일본을 대신 조선의 힘 가지고, 이시조선의 힘 가지고는, 그때 생각과 그는 어떤 사고 가지고는, 틀 가지고는 절대 바꿔질 수도 없고 더 나아질 수 없고 오히려 공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존폐가 이 신농시 족의 어떤 왕가의 후손들이 존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준 것이 바로 일본이에요. 그렇다면 일본을 매도하는 인간들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걔 쌍놈들이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그 짓을 누가 했어요? 이시 조선의 그 왕들이 그렇게 명을 빨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요. 왜? 이시 조선의 노비들, 천민들의 후예가 바로 주사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을 푸는 거예요. 자, 이때는 해원 시대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씩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 하나씩 이야기하면, 아, 그분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런데 이게 증산 선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어떤 증산 선생을 빌미로 어떤 종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증산 선생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증산 선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바로 고조선사, 문자로 나타난 고조선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구를 판다, 이것은 완전 헛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만 년 전에 문자로 나타난 역사 내용을 정확히 읽고 해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뿌리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런 뿌리의식을 발현할 때 우리는 신발이 납니다. 신발이 나면 우리 민족이, 이 남조선의 우리들한테 신발을 불어일으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신바람, 그게 무엇입니까? 신자, 귀신 신자. 그 신자는 바로 맨 처음 염제신농시 그분의 이름입니다. 신자가. 그러니까 신화라는 그 자체는 염제신농시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바람, 조상신명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그 신바람을 불어일으키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DNA를 끌어내서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는 그 분의 바로 직계손들이기 때문에 그 바람을 일으키면은, 자, 60년대 70년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마다 잘 살아보세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게 의욕이 넘겼죠. 그래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렇게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한테 신바람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신바람을 죽여버려요. 그럼 하늘에 역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이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 고조선 반만 년 전에 미개한 인간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제도와 문자를 만들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신 염제신농시 그분을 왜 하나님이라고 지칭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즉 하나님의 그 뜻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사기를 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이 될 수 없죠. 사람이 아니죠. 거짓말을 치는 사람, 우리가 입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몸은 거짓말 안 해요. 자, 만약 거짓말 많이 하면 얼굴이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몸이 이상해집니다. 오장육부가 뒤틀립니다. 오장육부가 뒤틀리면 바른 말을 못합니다. 자,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의 님, 즉 곧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님을 말하기도 한다. 자, 그런데
요새 있지 않습니까? 자, 북한에는 절대 서술을 안 써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안 씁니다. 1, 2, 3, 4를 쓰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기 김일성이가 유일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했으니까 이 하나란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마음속에는 하나라는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버트 선교사가 우리나라 등에서 갓을 해석할 때 이것을 어떤 말로 해석할까라고 고심을 했습니다. 중국 성경은 상제라고 합니다. 상제라고 써 있는데, 자, 상제라는 개념보다 우리한테 더 적합한 말이 없을까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이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그 하나님이 바로 염제 신노시 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걸 몰랐겠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예로부터 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제사를 극심히 예를 다해서 모시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는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도 없다라고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좌팔 정부가 오면서 하나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없애게 한 겁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죠. 자, 악령은 하나님이 싫거든요. 왜? 하나님의 세상이 오면은 자기들이 이미 이제 갈 곳이 없이 그냥 우주 속에서 먼지를 화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싫은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딥스들이 그렇고 문재인 일당들이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자, 현상 속에 일어나는 말이 어떤 말들이 횡행하느냐 잘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냥 공부하다 보면은 또 몸이 맑아지다 보면은 어떤 것을 선명하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몸이 맑아져야 되고 두 번째도 몸이 맑아져야 되고 세 번째도 몸이 맑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맑아집니까? 맑은 사람과 계속 만나고 그 맑게끔 하는 술을 받으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술을 씁니다. 무슨 술을 쓰냐? 여러 가지 술을 쓰죠. 술에 의지하다 보면 어떤 진짜 제대로 한 공부는 잠깐 멀어지긴 하는데 왜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술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쓰게 되죠. 그 술은 여기 와서 보시면 압니다. 어떤 술을 쓰는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하나라는 말 자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을 은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작업이다. 악신들이 때가 넘어가고 자기들이 활개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굳이 하나님이 연상되는 하나라는 말 대신에 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도 명확하게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고조선 시대의 최초의 인칭 대명사이며 최초의 글자인 일자가 바로 하나님의 부문자이며 나중에 일자를 신은 뭡니까? 자지신자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여기서 이제 방송상 좀 이야기의 욕이기 때문에 좀 하기는 뭐하는데 이것을 명확히 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문화가 깊을수록 또 아주 뿌리가 깊을수록 욕 문화가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또 조상조차로 읽기도 합니다. 조상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조차를 일자를 조상조로 읽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조의,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말에 좆도 모르는 게 까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니까? 자기 조상 뿌리도 모르면서 까불고 있다고. 자, 까불이 인간들이 너무 천지죠. 조상도 모르는 것들이, 좆도 모르는 것들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 한번 참 이거 하기 싫은데 우리 지금 나오는 욕 가지고 강의를 해도 한 몇 시간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에 대해서 그것의 뿌리가 우리 그 반만전의 그 역사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신으로 읽게 된다. 도 일자를 조서 문자에는 열십. 자, 열십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단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십수, 그러니까 열리는 세상이 이제 열린다고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있죠. 자, 여기서는 바로 십천세계, 천국이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단지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또 다른 거 아니고 기독교에 말해서 하나님 바로 염제 신동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열십으로 읽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곧 문명을 열으셨기에 즉 개벽하셨기 때문에 열십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문명을 열으셔. 문명은 뭡니까? 사람이 사는데 더 편리하게,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문명을 만들게 된 거죠. 자, 문명이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화족들이 그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만든 문자를 꾸어다. 문자를 또 지인들 나름대로 썼죠. 그리고 일자는 하나님이 계신 지키자는 우리 한 권이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글자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중문과에서 또 공부를 안 하죠. 설문해자를 반드시 고대 문자를 공부하는 설문해자가 반드시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문해자는 인사동에 가면 설문해자가 있습니다. 허신의 설문해자 보면 그 말이 무엇을 말하고 그때 그 당시 문자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으니까,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또 따로 또 공부를 해야죠. 자, 일이란 글자는 아래 위로 통한다는 뜻이다. 위로 그어서 가마신, 가마신, 가실 갓. 자, 가마신 게, 자, 2조 때 글을 아니까 갓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갓을 딱 물어보고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갓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조선 백성들은 머리에다가 하나님을 이고 살구나. 하나님을 선택한 민족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우습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읽을 때는 물러갈 퇴라고 읽는다. 결국 일자를 쓰고 일자를 머리 쪽을 우두머리 신, 이게 우두머리 신자거든요. 으로 읽는다는 뜻이다. 많은 우두머리 가운데 가마가 되는 사람, 즉 사람 곧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이른바 왕 중에 왕이란 말이다. 또 일자를 물러갈 퇴라고 읽기도 하는데 일시가 왕 중에 왕으로 계시다가 물러났다는 뜻이며 요즘 말로 하면 하야 하셨다는 말이다. 그런데 염제 신동실 그분이 왕으로 있을 때보다 왕을 하야 하셔가지고 하신 일들이 더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 염제 신동실 그분이 농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그 하야 하시면서 섬서성에서 산동성 곡부에서 호남성 쪽으로 이제 내려오시면서 대화 주시하고 전후 고양시 아들인 성축, 그러니까 신동시의 증손자가 되죠. 그러니까 성축을 같이 오셔가지고 그 남방을 개척을 하게 되시죠. 거기서 그 당시 거기서 계시면서 모든 그 풀을 다 맛보시면서 약을 개발하셨죠. 약을 개발하다가 독초를 먹고 중독이 됐을 때 차를 마시면서 독을 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라는 것을 차를 많이 마시면은 거의 몸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공부하면서부터 차를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 그냥 수업할 때 차를 줄고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여기 오면 물고문 시킨다고 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자꾸 마시게 하면 몸이 굉장히 순환가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차 속에 제 기운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그 물은 약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방송을 할 때 물 떠놓고 방송 끝나고 물을 드셔라. 그래도 아마 효과가 있을 거다.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것보다 직접 여기 와서 제 기운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이제 차를 마시게 되면 더욱더 몸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1년 동안 오신 분이 그것을 눈으로 증거해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뭐 여러 사람들한테 뭐 항상 많이 했지만은 그분은 1년 동안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눈으로 보여주니까 더 확증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란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재석존도 아니며 더욱이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불교가 사이한 범신론적인 하나님도 아니며 바로 우리들 자신이 일백가지 만성을 낳아주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님을 말한다. 사람이 주인이 되며 천지가 바로잡히는 인존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바로 찾음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왔던 일을 낱낱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자, 알고 하는 것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고조선의 역사를 알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피를 물려받은 고조선의 왕가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민족이야 또는 족속이야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을 때 알고 있고 왜 우리가 선생국으로 거듭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얘기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통성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내용이 틀린데요.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중국은 지금 이제 불쌍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할 겁니다. 어떻게 발악을 할지는 저는 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종 코로나를 뿌렸듯이 자기의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서 신종 코로나를 뿌린 게 아닌가 싶은데 자기가 궁지에 물렀을 때 어떤 짓을 또 할 겁니다. 그 짓은 뭐 딥스와 연결돼서 하든 누구와 연결돼서 하든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자, 이제 앞으로 무기로 판을 가른 게 아니라 병으로서 판을 가르게 됩니다. 근데 그 병으로 칠 때 그 병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몸을 누구도 만들어 준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쭉 다쳐가지고 하면서 몸을 치료하면서 제 몸을 읽으면서 그것을 터득을 하게 됐죠. 터득을 하면서 남에도 그렇게 하면서 해주면서 저는 이제 스스로 몸을 다쳐가면서 제가 일부러 다친 건 아니지만 그 다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익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게 되면은 기운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수행을 평생 수행하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중국은 우리에게 컴플렉스가 많은 족속이기에 그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기회가 주었을 때마다 계속 역사를 변조해 오면서 자기 우월성을 내세우려고 했다. 이것은 중국사에 대한 역사적 내용을 명확히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 천지에서도 허용이 되었지만 왜? 앞에 세상은 상극이 운을 맡았거든요. 상극시대. 서로 등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들이 팽창을 할 수 있게끔 하늘이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들이 천자국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렇게 허풍을 칠 수 있었던 거죠. 자, 허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짓거리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있는지. 응답을 받아요. 왜?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자체가 바로 죄악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알면서 죄를 지었어요. 모르면서 행한 것은 죄가 조금 탕감이 되겠죠. 그놈들은 알면서 죄를 졌습니다. 자, 누에를 용으로 하면서 자기 용이 대단한 이 천지 만유의 어떤 모든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네가 이 천지의 어떤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족속이 바로 중국 화족입니다. 자, 우리 잠자리가 뭐죠? 드래곤 플라이죠. 드래곤이 용이죠. 그거 딱 봐도 드래곤은 용은 누에구나 이걸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말에서 다 나와요. 근데 이런 말들을 왜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땅이 갈라지고 홍수가 도시 전체 잠기고 병으로 쓸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더 센 게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오기 싫다. 우리한테 컴플렉스도 막 갖고 있지만 우리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족속들이 중국 화족이에요. 중국에 살고 있는 염제 신동족과 중국 화족. 중국 땅에 있는 중국 땅에 살고 있는 떼놈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도 계속 은폐하고 꼼수로 세상을 자기 휘에 놓으려고 심사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하늘에서 경고를 주고 있는데도 반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체제화되어 있는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아니 죽는 그날까지 도저히 바뀌지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흔히 시속에 도는 이야기로 착한 짱개는 죽은 짱개란 말이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닌 듯하다. 자, 중국이래요. 자, 근데 중국을 빠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중국을 빨았느냐? 김영세 때부터 빨았어요, 사실. 그리고 중국을 빨면서 전부터 베트남에 갈 때보다 베트남 참전에 사죄를 한다고 맨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미국 엿먹으란 얘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쓰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여기까지 이끌어오게 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참 너무나 고마운 나라예요. 미국과 일본은 너무 고마운 나라이죠. 자, 미국 연봉이라고 한 것이 베트남 참전에 사죄하는 겁니다. 누가 했죠? 김영삼 때부터 각각 대통령 때마다 했죠. 왜? 그놈들은 중국에 사대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그 천민으로 죽었던 자기 조상들이 명을 빨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손에 이르러서 자기도 중국도 그렇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 자,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사는 모습이 그냥 자기 자신에서 모든 것을 행해지는 게 아니고 조상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바람이 나에 이르러서 풀어지는. 자, 지금은 해원 시대. 원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나를 있게 한 조상들이 그 원한이 내 몸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런 중국을 빠는 문재인과 민주당은 중국에 무슨 일을 하든 상전이고 자기들이 받들어 모시는 그 주군이다. 그 주군 안에 몸바쳐 충성을 하려고 갖은 아약은 떨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중국을 패착에 빠뜨리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딸랑딸랑 하기 위해 중국에 갔는데 무시를 당하고 혼자 밥을 먹게 하고 같이 데리고 간 기자를 흠집해 주는데도 그래도 자기 딴엔 중국을 위한다고 별짓을 다 해보려고 하는데 날개가 찢어 피를 철철 흘리며 추락하는 새에게 쇳덩어리를 머리에 씌워주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자신은 모르고 있다. 그래도 해요. 왜? 모르니까. 그것이 중국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중국을 궁지에 빠뜨리게
하고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자, 사람이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온갖 잡신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끔 어떤 결정할 때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귀신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누가? 문재인과 그 일당이. 그 놀아난다는 그 자체는 뭐냐? 자기 원을 푸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민주당뿐만 아니었죠. 한나라당도 지금 새누리당도 또 지금 국민의힘 자주밖에 모르겠네요. 자, 민주당뿐만 아니라 중국을 빠는 정도뿐만 아니라 북한도 빨고 있는데 이것을 좀 순화해서 말하면 4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아마 러시아도 그렇게 여기가 되면서 알 수가 있다. 러시아에게도 아마도 이처럼 민주당이 공산주의 종주국가나 그런 나라의 두목들을 흠모하는 것은 그들이 생리이고 본능이기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모든 공산국가를 흠모한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전에 누가 아니고 그냥 김영삼 때부터 계속 그래왔죠. 김영삼, 개대중,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노무현이,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또 문재인 이때까지 쭉 그렇게 해왔죠. 이제 거기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베트남 전에 참전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을 한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럼 베트남에서 참전한 참전 용사는 뭡니까? 그리고 베트남에 참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가속화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완전 배제해버린 거죠. 단지 미국에 끌려서 갔다는 그 자체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 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자, 중국이 왜 저렇게 전에까지 지금 상황에 중국이 이제 폐망하기 전까지 중국이 계속 몰락이 가속화되는 길을 젓기까지 중국이 왜 번창했습니까? 왜? 대한민국 남조선을 더 번창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게끔 성숙되게끔 만든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중국을 까버리는 겁니다. 중국이 까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이 흠모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이 땅에 있던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는 그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이 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더욱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극히 제한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터닝 포인트를 이제 요것에 생각나서 터닝 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터닝 포인트 번역하면서 그동안 구조사 강의를 한 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 되는 시점과 터닝 포인트에서 가야 할 곳을 말해주기 위함이었기에 나름대로 뿌듯하기도 하다. 물론 2년 2개월 동안 강의했던 것은 다 사라졌지만 들을 사람은 다 들었을 것이기에 편하게 이제 되어가는 이때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스스로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말하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 이제 스스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지금 현상이 일어난 일을 무슨 일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명확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연히 어떤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향림자 선생님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백신을 맞을 수도 없고 안 맞을 수도 없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자, 이거 그냥 기저질환이 있어서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치 않을까요? 자, 근데 백신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굳이 많은 것을 말할 필요는 없죠. 왜?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말을 하고 있고, 이제 백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지금 우리
앞으로 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되는지를 장애가 될지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를 좋은 삶을 만들어 주는지는 그건 굳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백신이란 말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전에도 제가 이제 방송상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이 어떤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뭐 프랑스 말이 됐든 불어가 됐든 불어가 똑같네요. 도가 됐든 그 말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목화가 통수 다 구분이 됩니다. 자, 이 백신이란 말 딱 생각나는 게 백신 이게 흰백자에 매울 시자가 나고 생각나더라고요. 그 백신은 흰백은 바로 가을을 얘기합니다. 신은 매울 신, 매운맛은 가을 맛, 가을을 뜻하는 맛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가을이 온다, 가을이 온다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백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백신을 그 가을 새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그것도 각자 듣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알 겁니다. 아는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전 어떻게 할 거야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가 말해주고 있는 말이다. 영어건 우리말이건 그 소리에 천지 기운이 담겼다. 이거예요. 천지 기운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썼지만은 다시 이 말을 쓰기 위해서 천지 기운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자기 운명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세상 결정,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 세계적으로 즉 백신이란 말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신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떤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되어져야 합니다 말을 못 합니다. 되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급박해요. 너무 급하고 이제 그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서 자기가 몸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바뀌는 천지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이상 이렇게 하십시오 말을 못합니다. 왜? 이제 결판이 날 때가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터닝 포인트 조금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역사 진화에 대한 마르크스 이론에서 투쟁을 강조한 것은 생물학적 진화에서 투쟁에 대한 다연히 강조한 것과 괴를 같이 한다. 자, 그러니까 진화론, 인간은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인류학자들은 이 사회주의가 최종적으로 목표한, 최종적으로 다다를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돼도 이 공동생산, 공동생산 나중에 로봇화가 이게 공동분배는 그냥 사람이 적어지면은 그냥 공동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게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스애들도 어떤 사회주의 사상에 어떤 뿌리 박혀 있는 애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마르크스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이미지는 다인이 가진 사회학의 이미지였다고 한다. 존재하기 위해 계속하는 투쟁으로서 삶에 대한 생각은 마르크스와 다인 두 사람이 그것을 경제학자 토머스 에멜더스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상은 마르크스가 아닌지라도 19세기에 열렬히 다인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이니스트의 촉진이 되었다, 활성화되었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19세기 중반 때부터 이 세상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자, 이 세상의 난리를 끄집어낸 것은 바로 동학난이었습니다. 자, 동학난 때문에 물러갔던 일본이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청나라가 들어오고 그것이 일청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후에 1차 대전의 비화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파동이 엄청나게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 초람이니까 한 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 세계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 세계에 어떤 일들이 미치기 때문에, 자, 우리 한반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지금은 우리 이 대한민국은 빙의된 인간들이 미친 듯이 미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망쳐버리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죠. 자, 나무 다 베고 원전 파기시키고 뭐 이런 것도, 자, 지금 또 뭐 단전한다, 뭐 에어컨도 틀지 마라,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이제 끝판에 이제 이 정권의 등을 돌리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더 세게 벌어질 것입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인간이, 한 사람의 인간이 무한정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이론이었고, 신에게 종속되지 않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거는 뭐냐면, 또 이제 앞으로 인간이 신을 부리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은 신을 부립니다. 신에게 종속되지 않죠. 자, 네, 그런 세상이 열립니다. 그것을 열어준 게 바로 진화론이죠. 그리고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단계일 뿐이죠. 그 단계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보여주는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회적 진화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투쟁은 협력하는 문명 안에서 일어난다 사실을 간과하면서, 자, 갈등과 투쟁을 강조를 했죠. 마르크스는. 왜? 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비참했기 때문에, 맨날 유태인이었으니까 남의 눈에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편한 생활을 못했을 겁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들은 굉장히 자기 보호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남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쟁과 갈등의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고 믿고 있다. 갈등과 투쟁은 과거에 주요한 사회적 진보하고 있는 데서 일어났었고, 변화의 역동성에 대한 역이죠. 대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었을지라도 그것들이 역동성의 원천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래 변화할 때 이것이 굉장히 자기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가 있지만, 그 변화를 자기를 퇴보시키는 경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역동성의 원천이라고, 자, 문재인이 우리 대한민국, 잘 나가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려고, 자, 뭐라 했습니까? 이제 맛보지 않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맛보지 않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런 비슷하게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또 편집하면서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역동성의 원천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르크스 관점보다도 역경에서 말하는 철학을 따름으로써 사회적 변천이 되어진 이때 갈등이 최소화된다고 믿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 이제 이 주역에 힘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역에 대해서 통해야 돼요. 주역에서 통하게 되려면 반드시 증산 사상에 대해서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주역의 어떤 의미를 읽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변하지? 자, 터닝 포인트의 거필론은 바로 이 복개, 주례 복개가 나오죠. 이것은 제가 누차 여러 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크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괴가 진괴죠. 진괴는 벼락을 얘기해요.
그 G레보, 땅, 지구, 이 벼락을 외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G레보 계가서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집에서 지천대계로 뒤집어지죠. 이제 그렇게 여기서 이제 내려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홍콩 민주화 시위였고, 이제 그것이 어디에서 멈춰지느냐? 이제 어디서 멈춰지냐? 중국이 망하고, 먼저 중국이 망해 대한민국이 망하고, 세상이 어육지경, 그냥 굉장히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에 오면서 뒤집어집니다. 자,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됐죠. 자, 이미 시작한 것은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뭐 구태요. 자, 변하는 시간에 따라 자기 자신도 같이 변해야 몸도 상하고 위에서 말한 바대로 해가 없는 것이 아니죠. No result, 해로운 결과가 없는 것이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터닝 포인트는 그 아주 부패한 때 후에 오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세상이 굉장히 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 이거 뭐냐, 새로운 시기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 문재인 같은 어떤 희한한 일들이, 희한한 인간들이 들어쓴 거죠. 이 책 전반에 걸쳐 우리가 문화적 가치와 태도에 대한 토론할 때 우리는 역경에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또 중기 생각의 기초에 놓여있는 틀이나 구조에 대한 폭넓은 이용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역을 획한 것은, 그리고 역을 설명할 정도가 된 분들은 중국 화가족이 머리에서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희가 뭐죠? 하도를 만들어 왔고, 또 문학이 또 화도 또 뭐죠?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자,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들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염제 신농식에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로킨이 구조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적인 순환적인 변동에 기본을 두고 있지만, 우주의 기본적인 리듬을 근저에 깔고 있는 두 원의 극단, 음영에 대한 상당한 폭넓은 인식과 관련이 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음양관계예요. 음양관계에서 봐야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 우리의 원리는 그냥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라지고 나는 강력한 힘이 다시 돌아온다. 자, 우리 힘이 다시 오는 겁니다. 이것이 움직임이지만 그것은 힘에 의해서 힘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게 뭡니까? 무의이화예요. 하는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왔을 때 그냥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주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올 때 자연스럽지 않은 인간들은 다 소멸되죠. 자, 이제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자, 몸도 마음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뀌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공부예요. 꿍푸입니다. 공부. 육적인 공부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공부, 특히 또 영적인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수행을,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말해도 모릅니다. 물론 이야기했지만 그 수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기운이 몸에서 돌 때 어떤 기운이 도는가, 어떤 몸의 상태가 되는가,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몸의 상태가 되느냐, 나를 읽게 되면 이런 수행법으로 다음 세상을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죠. 자, 여기서 계속 나오죠. 그 운동은
자연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아주 자연스럽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변형, 이 오래된 것이 변형은 쉽게 되어진다. 억지로 되어지는 게 세상의 변형은 그냥 쉽게 되는데 근데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세상에 고통을 받게 됐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세상 가을 옷을 입어야 되는데 몸 자체가 가을 옷을 입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몸이 가을 기운에 적응하지 못하는 몸을 갖고 있으면 그냥 도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수행과 공부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이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다 라고 말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자신이 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따라와라. Follow me예요. 나를 따라와라.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올 사람은 오고 할 사람을 하고 이것은 판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10사람의 9사람은 저 새끼 미친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그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다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몸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말을 못합니다. 몸이 되게끔 그리고 기운을 돌게끔 하는 것을 여기서 오신 분들 하루 처음 오고 그 다음 올 때 또 그 다음 올 때 얼굴이 팍팍 달라져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아느냐? 같이 오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남이 봐도 그렇게 알게 되게 몸이 빨리 바뀌어져요. 왜 바뀌어지냐고요? 천지 기운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운을 받고 빨리 바뀌어라는 얘기예요. 바뀌어라. 바뀌지 않으면 넘어간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인정청소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왜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때 이게 바쁘게 돌아갈 때는 정신도 못 차려요. 지금 내가 잠을 자고 있는지 내가 깨어 있는지조차도 판별을 못 합니다. 왜? 천지 기운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언제가 몇 년 전에 요즘 몇 년 전에 그때는 많이 다녔어요. 산에도 그때는 운동을 등산을 많이 했으니까 그날 가는데 마치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몸이 이상해지면서 날씨 기운 자체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했던 사람이 이때가 되면은 그때가 될 때는 아마 날씨가 이와 같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이에요. 그분 지금 한 70년 넘었겠는데 지금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하게 되고 같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세상이. 다행스럽게도 요새 유튜브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닫고 있으면 눈을 열고 있으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게 해답이 아니라 거기서 해답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변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어디냐를 봐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어떤 답을 이야기해 주는 데는 아마 여기 향림자의 터닝 포인트밖에 없을 겁니다. 그 모든 사항을 음양의 관계.
영어에서는 인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yin, yang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 발음 그대로 음양을 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양 사상이 중국어 먼저 갔기 때문에 중국어 발음 기호대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중국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로 표시한 게 이건 중국어다까지 쉽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공부를 지금 같았으면 중국어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중국가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때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쓰임이 있게 되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알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다면 또 나름대로 어떤 돌파구가 찾아질 겁니다. 그 돌파구가 어디인지 그 판별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력을 많이 배양하셔가지고 손에 손잡고 앞으로는 강할 세상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